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간과제 5회차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수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진짜 함수고요. 요런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2007 곱하기 f 2008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007 곱하기 f 2008 네, 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런 함수 방정식 문제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모든 함수 방정식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히 x에다가 적당한 식을 넣어서 조작을 해주면은 fx를 구체적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f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f 오브 x분의 x 빼기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x분의 x 빼기 1이니까 1-x분의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f식 안에도 x분의 x 더하기 1을 f에다가 1 더하기 x분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쳐주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대로 우변은 1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의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약간은 복잡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분의 1 대신에 제가 t라고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주면요, x분의 1 대신에 전부 다 t라고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이 f에 1-t, f에 1 더하기 t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우변은 지금 x 대신에 x분의 1을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x 대신에 이쪽은 t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는 f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t에 대해서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치환을 해주면은 이 부분은 f1 더하기 t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f1 빼기 t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t 대신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2f에 1 더하기 t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f1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t분의 1은 1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f1-t랑 f1-t 그 다음에 f1+t랑 f1+t를 만약에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하나를 소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가령 f1-t를 소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변변 빼주면 2f1 빼기 t가 소거가 되게 되겠죠.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양변에 2를 한번 곱한다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2를 곱한다고 하면 2를 먼저 여기다가 한번 곱해볼까요? 자, 2f에 1-t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죠. 4f 1 더하기 t는 여기다가 2 곱한 거 2-t분의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식에서 이 식을 빼줄 수가 있겠죠. 지금 공통인 부분은 f 오브 1 빼기 t랑 f 오브 1 더하기 t거든요. 파란색 치거든요. 아이고, 자, f1 더하기 t 이렇게 공통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란 색깔 부분은 우리가 변변 빼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f1 더하기 t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식에서 요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라지고 빨간색 부분은 3f1 더하기 t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3f에 1 더하기 t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식에서 이 식 뺀 거. 그러면은 2에서 1 빼면 1. 자, 마이너스 t분의 2에서 t분의 1 빼면요 t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t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t를 곱하면요 3t에 f 1 더하기 t는 t-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2007 곱하기 f 2008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양변은 3으로 나눈 거예요. tf 1 더하기 t는 3분의 t-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ft를 여기다가 t를 나눠줘서도 구할 수 있지만 2007 곱하기 f 2008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t에다가 2007을 대입하는 순간 우리가 구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2007 곱하기 f 2008은요 여기 우변에다가 t에다가 2007을 대입한 결과가 됩니다. 자, 3의 3분의 2007에서 3 빼면요 2004 되겠죠. 2004는 3의 배수니까 3, 6, 18, 3, 6, 18, 3, 8, 24. 따라서 정답은 668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F2랑 F-2랑 F-3의 값은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에서랑 -1에서의 함수 값은 1이라고 주어진 4차 다항식 F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F0의 값은 얼마인지 한번 같이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정확히 -1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1번 조건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ft는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3개가 2, -2,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요 ft는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2랑 -2랑 -3이고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ft 더하기 1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2, -2, -3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ft에다가 1을 더해봤자 4차 다항식인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4차 다항식의 근이 2, -2, -3이 된다는 거는 2를 넣었을 때도 0이고 -2를 넣었을 때도 0이고 -3을 넣었을 때도 0이라는 뜻이니까 인수 정리에 의하면 t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t 더하기 2도 인수로 가지고요. t 더하기 3도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머지 인수는 더 있겠지만 ft가 지금 4차 다항식이라고 했죠. 4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인수는 반드시 1차 다항식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AT 더하기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건은 이제 A랑 B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A랑 B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두 번째 조건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에다가 1 넣었을 때 1이 된다 했으니까 좌변은 2가 된다는 것이고 -1을 넣었을 때도 1이 된다 했으니까 좌변이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이랑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2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해줄게요. 자, 그러면 2번. 자, 2번에서 F 1 더하기 1 F -1 더하기 1이 이제 둘 다 똑같이 이제 2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둘 다 2가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도 2가 돼야 되겠죠. 즉 여기다가 1을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1 곱하기 그다음에 3 곱하기 4 그리고 A 더하기 B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1 넣으면요 -3 -1 넣으면요 1 -1 넣으면요 2 -1 넣으면요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사실 다 나왔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A 더하기 B의 값이 이거 -12니까 약분해주면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대신에 A 마이너스 B라고 할게요. 그럼 연립방을 풀기가 쉬워지니까. 자 그럼 A 마이너스 B는요 이거 6으로 나눠주시면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분의 2라고 주자. 그럼 계산하기 편하겠네. 6분의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거니까 이거 변변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A는 6분의 1 되죠. 아 그래서 A는 12분의 1이구나. 자 그 다음 이거 변변 빼주면 B 바로 구할 수 있죠. 2B는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곧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FT 더하기 1이 어떤 식이다? t 빼기 2t 더하기 2t 더하기 3에다가 12분의 1t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t 더하기 2 t 더하기 3에 12분의 1t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곧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요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t에다가 0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f0 더하기 1은요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다 0 넣으면 2 여기다 0 넣으면 3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얘는 곱해가지고 1 되니까 자 f0은 뭡니까? 3에다가 1 뺀 거랑 똑같죠. 그래서 f0은 2다 라는 걸 곧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함수 f는 지금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인데 x제곱이랑 y제곱은 다른 xy에 대해서 이런 등식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1은 4이고 f1은 4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4는 얼마일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x제곱이랑 y제곱이 지금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나 라고 따지고 보면은 x제곱 빼기 y제곱 이 녀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얘로 한번 나눠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게 0이 아니라서 나눈다 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x 더하기 y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체크를 해보면 요 녀석 x제곱 더하기 y제곱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x 빼기 y 가지고 있는 녀석들 다 그걸 체크를 해보면 얘는 x 빼기 y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려고 보면은 x 더하기 y랑 x 더하기 y 지금 둘이 빼기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같은 자리에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즉 x 더하기 y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x 더하기 y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x 더하기 y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때 만약에 우리가 x 빼기 y로 같이 나눠준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는 x 빼기 y는 없어지고 이 부분에 x 빼기 y가 같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양면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양변을 만약에 우리가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나눈다 하면은 그러면 x 더하기 y는 같이 묶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에 x 더하기 y는 사라지고 이 부분에 x 더하기 y가 남게 되겠죠. 즉 x 더하기 y분의 f x 더하기 y 지금 이렇게 하나가 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 x 빼기 y로 나눈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x 빼기 y는 사라지고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y분의 f x 빼기 y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끝이 났고요. 우변은 지금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남는 거는 12 곱하기 xy 요 녀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래놓고 보면은 지금 분모와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있는 f 오브 x 더하기 y 이 모양이 지금 똑같은 걸 관찰할 수가 있죠. 그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못 보시면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함수식을 gt는 t
T로 고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식을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는 G X 플러스 Y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X 빼기 Y를 G에다가 대입한 것과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G X 빼기 Y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12xy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놓고 보면은 지금 요 식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xy에 대해서 참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자, 제가 g x 빼기 y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g x 더하기 y는 지금 g x 빼기 y 플러스 12xy인데, 지금 x 더하기 y꼴과 x 빼기 y꼴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등식을 잘 세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2xy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랑 x 빼기 y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12xy가 나타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 등식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x 더하기 y의 제곱과 x 빼기의 y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x 더하기 y제곱과 x 빼기 y제곱 둘이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x제곱은 빠지게 되고 y제곱 y제곱은 빠지게 되니까 여기 있는 2xy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y의 차방과학에 대해서 이용해서 4xy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x 더하기 y꼴의 식과 x 마이너스 y꼴의 식을 이용해서 xy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12xy 대신에 이런 모양을 대입하면은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둘이 뺀 게 4xy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30 곱해주면은 12xy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자, gx 더하기 y 빼기 gx 빼기 y는 12xy가 있으니까 3 곱하기 4xy가 있죠. 3 곱하기 4xy가 있는데 4xy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과 x 마이너스 y의 제곱, 요거 둘이를 뺀 거다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x 더하기 y는 요쪽에다가 물려주고 x 빼기 y는 이쪽에다가 물려주면 되겠죠. 즉 3 곱하기 x 더하기 y 제곱은 좌변으로 넘겨줄 것이고요, x 빼기 y는 같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gx 빼기 y를 우변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은 무엇이냐 하면 gx 더하기 y 빼기 3 x 더하기 y의 제곱은요 gx 빼기 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x 더하기 y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그 다음 x 빼기 y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거 정확히 똑같은 모양의 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모양은 다시 말해서 gs 빼기 3s 제곱은 gt 빼기 3t 제곱,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s와 모든 t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요, 사실 요 gs 빼기 3s 제곱, gt 빼기 3t 제곱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수함수 값이 뭔지만 알면은 우리가 g의 구체적인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f1이 4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f1이 4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자, g1은 1분의 f1이잖아요. 왜냐하면 gt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g1도 똑같이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g1-3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상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g1이 4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gt는 3t제곱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t제곱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F4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F4는 이제 G4에다가 4 곱해주면 되죠. 4 곱하기 G4입니다. 4 곱하기 G4라고 했으니까 그럼 G4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G4는 얼마냐? 여기 4 대입하면은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그럼 48에다가 49. 그럼 4 곱하기 49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4, 36에 4, 46, 17, 89.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14의 제곱이죠. 그래서 196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대수 문제는 끝이 났고요. 이제 기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 첫 번째 문제인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를 제가 그려놨고요. AB의 길이는 16,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5고요. 자, B와 C의 이등분선이 점 P에서 만난다. 이거 사실 내심이죠. 자, 이 내심에 대해서 AP의 길이가 4일 때 B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외접원을 그려놨거든요. 외접원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P가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령 제가 A에서 내심을 연장하면은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쵸? 멘션 정리를 쓸 때 사용되는 멘션 포인트라고 하죠. 제가 이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M과 B를 잇고요. 그 다음에 M과 C를 잇으면 MP, MB, M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멘션 정리에 의하면 B, P, C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M이 된다라는 게 멘션 정리니까요.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제가 멘션 정리를 썼으니까 자, M은 멘션 포인트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B랑 MP랑 MC가 같구나. 일단 요거 정도는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MB, MP, MC. 요거는 같구나. 일단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자, 지금 AP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왜냐면 P가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6, 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을 제가 여기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제가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D라고 하면은 AB 대 AC는 BD 대 CD가 되죠. 그렇죠? 자, AB 대 AC는 BD 대 CD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덕분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덕분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덕분에 이제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는데 지금 AB는 16이래. 그 다음에 AC는 5래. 자, 그러면은 BD랑 CD 우리가 지금 BC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대충 제가 16K다 라고 두겠습니다. CD는 자동으로 5K가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 16K 그리고 여기는 5K다 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고개를 살짝 이렇게 꺾어서 보면요. 지금 BDA 뭐죠? BDA. 그러면 지금 BP도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러면은 16K 대 16은 DP 대 AP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6K 대 16이 DP 대 4가 되려면은 여기는 사실 4K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BD 대 BA는 DP 대 AP이기 때문에 자, BD는 저희가 아까 16K라 했고요. B는 16으로 고정값이고 그러면 DP는 저희가 모르는 값이고 AP는 4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4K가 돼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됐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BC 길이라는 건데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뭘 구하려고 할 거냐면은 여기 MD 길이를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K 값을 구하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MD 길이를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제가 이거를 X라고 해볼게요. 지금 뭘 할 것이냐면은 방매기 정리를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방매기 정리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지금
ABC의 외접원에서 D는 지금 현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죠. 그러면은 자, 방명의 정리에서 BD 곱하기 CD를 한 거는 AD 곱하기 MD를 한 것과 똑같죠. 자, 그럼 BD 곱하기 CD를 한 거는 지금 16K 곱하기 5K 얘랑 AD 곱하기 MD. 자, 지금 AD는 4K 더하기 4죠. 4K 더하기 4랑 그 다음에 MD는 저희가 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명의 정리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라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건데 그러면은 방명의 정리 제가 하나 더 쓸 거거든요. 어디다가 쓸 거냐면 바로 삼각형 PBC의 외접원에 대해서 쓸 겁니다. 삼각형 PBC의 외접원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쓰면 어떻게 쓸 거냐? 똑같이 이제 D를 현 두 개의 교점으로 볼 거거든요. 어떤 현이냐면은 BC라는 현과 그 다음에 P 그리고 지름. P에서 N까지 가면 이거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배로 더 가면은 지름이 되겠죠. 이 지름과 BC의 교점으로 D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해서 얘는요 ABC의 외접원이고요. 얘는 ABC의 외접원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PBC의 외접원을 살 겁니다. 자, PBC의 외접원을 사면 똑같이 BD 곱하기 CD 되겠죠. 자, BD 곱하기 CD 이렇게 제가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PD 곱하기 지름에서 DP 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MP는 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요거 두 배 하면은 정확히 지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름에서 PD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일단은 PD 곱하겠죠. 자, 일단은 PD 곱해주시는데 자, 지름에서 4K 뺀 거니까 반지름은 X 더하기 4K죠. 그럼 여기서 X만큼만 더해주면은 지름에서 4K를 빼주게 되겠죠. 즉 2X 더하기 4K 요렇게 하면은 요 녀석이 지름에서 정확히 PD만큼 빠진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삼각형 PBC의 외접원입니다. 얘는 정확히 삼각형 PBC의 외접원에서 우리가 방명의 정리를 사용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연립방정식을 얻었거든요. 얘랑 같다. 그 다음에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지금 요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지금 K가 지금 약분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K 하나씩 지우고 4 하나씩 지우면 4K니까 자, 20K는 2x 플러스 4k죠. 자, 그러면은 4k 1로 넘겨볼까요? 그럼 16k 되니까 8k는 x구나 라는 걸 알습니다. 오케이, x가 8k래.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8k 넣어볼까요? 자, 16k 곱하기 5k는 4k 플러스 4 곱하기 8k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2로 약분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10K는 4K 플러스 4구나. 자, 그러면은 4K 용이면 6K 되겠죠. 그럼 6K가 4라는 거니까 K는 얼마입니까? 6분의 4. 6분의 4니까 3분의 2구나. 그럼 K가 구했으면 사실 BC 길이 바로 나오죠. BC는 21K잖아요. 그러면 BC 길이는 21K니까 그럼 3분의 2에다가 2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 7은 21이니까 1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요. AB 길이는 6 근데 이제 AB에서 중점을 M이라고 해서 제가 3, 3 이렇게 뒀습니다.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는 120도인데요. 자, MC와 그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이 직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과의 교점을 E라고 했으니까 이거 사실 면적 포인트죠. 면적 포인트로 하나씩 체크해주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AE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E의 길이. 자, 그러면 요거를 쓰려면은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고 이제 우리가 BD, BC 이런 녀석들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산 정리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삼각형 AMC를 한번 볼까요? AMC를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지금 직교하고 있죠. 자 각의 이등분선이 직교한다라는 거는 삼각형 AMC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MC에서 선분 AD가 AD랑 그 다음에 MC가 직교하고 있으니까 자, AD랑 MC가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AM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면은 AC의 길이도 3이구나 라는 걸 곧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D의 길이 알고 AC의 길이 아니까 그러면은 끼임각의 크기 120도인 거를 이용해서 BC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즉 BC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루트 씌웁니다. 루트를 씌울 건데 요거 제곱 AB 길이 제곱 그럼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 곱하기 AC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3에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시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요 3루트 7이 나오네요. 이번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자 그러면 BC 길이가 3루트 7인데요 지금 AB 대 AC가 2대 1이죠. 6대 3이니까. 그러면은 AD가 각이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BD 대 CD도 2대 1이거든요. 그럼 3루트 7을 2대 1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D의 길이는 2루트 7이구나.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루트 7이구나 라는 것도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좀 표시해 드릴게요. 자, BD는 2루트 7. 그 다음에 CD는 루트 7입니다. 왜냐하면 BD 대 CD는 2대 1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AB 대 AC가 2대 1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AB 길이 알고 AC 길이 알고 BD 길이 알고 CD 길이 알죠. 그러면은 AD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AD의 길이는 제곱근을 취하면 됩니다. 어떤 걸 제곱근이냐면요. AB 곱하기 AC를 하고 그 다음에 BD 곱하기 CD를 뺀 거죠. 즉 AD의 길이는요. AB 곱하기 AC에서 BD 곱하기 CD 한 거를 빼면 되죠. 자, 그러면 AB 곱하기 AC를 하면은 3, 3, 9에다가 이제 3, 3, 9 하면 안 되지. 6 곱하기 3이니까 18이죠. BD 곱하기 CD를 하면은 14죠. 자, 그러면은 루트 4니까 이거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의 길이는 2구나. 그러면 이제 우산정을 쓸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삼각형 ABC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외접으로 만들어지면 2다 라고 했으니까 우산정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AB 곱하기 AC가 AD 곱하기 AE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AB 곱하기 AC가 AD 곱하기 AE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AB는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C는 3이라고 했고, 자, AD는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B는 얼마입니까? AB는 9다.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하 마지막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넓이가 675인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자, 넓이가 675인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ABC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 E, F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EF 더하기 FD 더하기 DE의 길이가 30일 때, 자, EF 더하기 FD 더하기 DE, 즉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지금 30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B, BC, CA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수선의 발로 만든 삼각형에서 각각의 수선에 이르는 각변의 길이의 합이 30이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랑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연관 짓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넓게 일단 여기 있는 기하적 상황을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가 수선 E랑 F를 제가 이렇게 수선을 점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냈을 때, 자, 가령 BC를 만약에 현으로 간주를 한다면, 사실은 지름이죠. 지름으로 간주를 한다면은 지금 F는 90도를 원주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E도 90도를 원주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선분 BC에 대해서 F랑 E가 둘 다 지금 원주각이 90도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F, B, C, E가 지금 공원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공원점이냐면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공원점인 거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럼 공원점인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FEA 보이죠? 각 FEA랑 각 B랑 같거든요. 자, 왜냐면요, 자, 각 B랑 각 FEA가 왜 같냐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 각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각도 보이시죠? 지금 FCB를 제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FCB를 X라고 하면요, 지금 F 이 점은 2라고 했죠. FEB도 X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빨간 색깔 원 위에 원주각이니까 BF를 현으로 하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BCF랑 BEF는 지금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CF랑 각 BEF는 지금 똑같거든요. 자, BEF랑 BCF가 똑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FEA 보이죠? FEA는요, 자, 지금 BEC는 90도니까 180도에서 90도를 빼고 X까지 빼주면은 FEA가 나오거든요. 즉 얘는 90도 빼기 X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B는 어떤 각도냐? B는 우리가 삼각형 FBC에서 보면은 B 역시 90도에다가 X 더하고 B까지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각 B도 90 빼기 X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FEA랑 각 B가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삼각형 ABC에 제가 외접원을 그려놨죠. 그럼 여기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을 제가 O다라고 해놓습니다. 자,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해놓으면은 요거를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 가령 이렇게 OA랑 OC를 제가 체크를 해놓으면요, B는 AOC의 반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 각 AOC는 각 B의 2배거든요. 반대로 적었네. 자, 각 B의 2배거든요. 자, 그러면은 OAC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OAC는 지금 요 각도죠. 지금 요 각도는요, 지금 OAC 삼각형은 외심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 B의 2배에서, 즉 AOC에서, 다시 할게요. 자, 180도에서
AOC를 빼고 그것을 절반 해주면은 OAC가 나오게 되겠죠. 자, 180도에서 어떻게 해준가? AOC는 이 각 B가 있습니다. 자, 이 각 B의 절반을 빼주면은 그러면은 그거 이제 또 잘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자, 지금 OAC의 각도 구해야 되니까 지금 AOC를 뺀 거, 180도에서 AOC를 뺀 거에다가 반을 해야 되죠. 자, 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180도에서 AOC를 뺀 거. 자,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제정신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거 한다고 지금 빨리. 자, 90 빼기 각 B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나? 자, 90 빼기 각 B다. 90 빼기 각 B다라는 건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가 지금 B라고 했죠. 여기가 지금 각 B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90 빼기 각 B예요. 그러면은 지금 EF랑 AO 교점 보이죠? 이 교점 지금 뭐라고 할까? DEF G라고 하긴 그렇고 G라고 합시다. G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삼각형 AGE는 직각삼각형들을 알 수가 있죠. 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90도가 되니까. 그럼 나머지 얘가 90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녀석이 지금 90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성분 AO랑 그 다음에 성분 EF가 지금 직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외접원에서 각 꼭지점에 이은 성분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선에 발 내는 것들이 직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ABC가 뭐 특수하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칭이죠. 즉 임의의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런 성질이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칭의 상황이니까 지금 ABC 대칭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CO랑 DE도 직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OB랑 DF도 직교하겠죠. BO랑 DF도 직교하겠죠. 자, 이래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파란색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요렇게 떼서 볼까요? 요렇게 지금 O 기준으로 O에서 D, E, F에 각각 이렇게 성분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삼각형 ABC가 이 사각형 AFOE, OFBD, ODC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렇게 나눠지는 사각형 세 부분의 넓이의 합과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EF 길이랑 DF 길이랑 DE 길이의 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구한 건 뭐였습니까? 지금 OB랑 DF 구하면은 얘네들 교점에서 지금 직교한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길이의 합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DF의 길이랑 OB의 길이, DE 길이랑 OC의 길이, EF 길이랑 AO의 길이를 각각 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게 ABC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각형 ABC는요, 사각형 O 기준으로 할게요. 사각형 OEAF랑 사각형 OFBD랑 사각형 ODCE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각 사각형의 넓이는 OB, OE부터 할까요? EF랑 AO 길이를 곱해서 절반한 겁니다. 자, 2분의 1에 OA 길이랑 EF 길이 곱해서 절반. 자, 그러면 얘는요, OB 길이랑 FD 길이 곱해서 절반. 근데 얘는요, OC 길이랑 DE 길이 곱해서 절반.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OA, OB, OC 이거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자, 매저분의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이거 전부 다 R이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분의 R로 바깥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럼 남는 거는 여기 EF 길이 더하기 FD 길이 더하기 DE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3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 15R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C가 이거 처음에 675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R의 길이는 얼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5를 나눠주면 R은 4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수 문제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30까지의 곱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요때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즉 2의 최대지수랑 3의 최대지수랑 5의 최대지수 구하라는 말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쓰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요. A1 같은 경우에는 30 팩토리얼의 2의 지수를 구해야 되죠. 30 팩토리얼의 2의 지수를 구하려면은 2분의 30에 2의 제곱분의 30에 2의 세제곱분의 30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어디까지 더하냐면은 2의 4제곱은 16이니까 2의 4제곱분의 30까지 하고 2의 5제곱부터는 32니까 32분의 30부터는 이제 어차피 가우스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2는요? A2는 이제 3으로 진행을 하면 되죠. 3분의 30에 3의 제곱분의 30에 여기까지 아직은 값이 나옵니다. 자, 3의 세제곱부터는 이제 27이니까 3의 4제곱부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A2는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3는요? 이제 5로 진행을 하면 되죠. 자, 5분의 30, 그 다음에 5의 제곱분의 30. 이제 5의 세제곱부터는 125 넘어가서 30을 이제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다 구해줘서 더하면 끝나는 문제죠. 얘는 26 나오고요. 얘는 14 나오고요. 그 다음에 A3는 얼마 나옵니까? 7 나옵니다. 아,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값은요 26 더하기 14 더하기 7 해서 정답은 47 나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 팩토리얼이라는 수를 우리가 이제 나타냈을 때 끝에 0이 290개 나올 때 그때 이제 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n 팩토리얼이라는 수가 이제 0이 290개 나오려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제 2가 최소 290개 나와야 되고 5도 최소 290개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은 n 팩토리얼이라는 수가 뭐 이제 2로도 이제 소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로도 소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 팩토리얼만 돼봐도 이제 5 하나 가지고 있고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홀수인 소인수들로 이제 계속 나눠질 건데, 자, 그러면은 2랑 5 중에서 이제 누가 더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은 2는 이제 짝수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5는 5의 배수마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생각을 했을 때 짝수는 5개 있고 5의 배수는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n 팩토리얼이 지금 0이 290개가 있는 이러한 큰 수를 생각을 했을 때 2의 개수가 5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n 팩토리얼이 10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5의 최대 지수가 얼마이냐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n 팩토리얼의 최대 지수가 이게 290개가 되는 그러한 n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의 5에 대한 최대지수가 290이 되려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죠. 29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을까? 자, 5를 n으로 나눠주고 5의 제곱을 n으로 나눠주고 5의 세제곱을 n으로 나눠주고
지금 쭉쭉쭉쭉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지금 n이 지금 어느 순간에 이걸 끝나는지도 우리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자, 290은 지금 원래라면은 이제 k는 이제 뭐부터 할까요? 1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이제 5의 k제곱분의 n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n이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가우스 기호를 부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k제곱분의 n. 왜냐하면은 이 값이 항상 가우스 값보다는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네, 지금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지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5의 k제곱분의 n 꼴이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순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k가 1부터 n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부터 n까지 간다 했을 때 그 마지막 항이 5의 n제곱분의 n이 될 거거든요. 당연히 5의 n제곱분의 n보다 n이 더 작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5의 k제곱분의 n 요 녀석으로 n의 범위를 한번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의 k제곱분의 1은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은 어차피 상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5분의 1의 k제곱이라는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죠. 첫째 항, 공비부터 해봅시다. 1-공비분의, 자, 첫째 항은 5분의 1이죠. 자, 1-5분의 1에 이제 항의 개수는 n개니까 n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얘는 5분의 4니까 그러면 4분의 n 곱하기 1-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1-5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5분의 1의 n제곱 이거 사실 이제 n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계산하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5분의 1의 n제곱은 어차피 나중에 0에 굉장히 가까운 수일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부등호로 4분의 1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것보다는 1이 조금 더 클 거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과정을 가지 않고 이제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면은 이제 요 결론을 바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거를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썼습니다. 이거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n이죠. 자, 그러면은 4분의 n이 2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n은 4 곱하기 290. 자, 4 곱하기 290을 하면 대략 얼마냐면요. 요게 1160입니다. 자, 그러면은 1160 중에서 요 값이 이제 정확히 290이 되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트라이를 해보면 됩니다. 자, 가령 제가 이제 자, k는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자, 5의 k제곱분의 자, 1160 한 1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거는 23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46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9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1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거부터는 이제 그냥 0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288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290이 돼야 되니까 이 정도 더 커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 1부터 0까지 자, 5의 k제곱분에 1565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1565까지 하면은 얘는 이제 똑같이 233입니다. 233, 46, 9, 1 해서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다가 이제 232 대신 233이 됐어요. 얘는 289되거든요. 그러면은 5 정도 더 늘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5의 배수를 하나 더 늘려주면 좋으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무한대까지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1169까지는 233 나오거든요. 근데 1170부터는 234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46까지 묻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정확히 290이 됩니다. 1169까지는 계산을 해보시면 233까지 46까지 묻어있을 때 289가 되는데요. 1170부터는 정확히 270이 되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n의 최소값은 1170이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정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요. 어떤 자연수 n이랑 어떤 자연수에다가 100을 더한 것의 약수의 개수를 구했더니 그것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네요. 자, 홀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가만 봅시다.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다가 전부 다 1씩 더해서 몽땅 곱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니까,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짝수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거는 지수에다가 전부 다 더하는 것이 반드시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게 전부 다 홀수다라는 거는 원래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였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들이 짝수다라는 거는 n과 n 더하기 100이 완전 제곱수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죠.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뭐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냐면은 n이랑 n 더하기 100이라는 식이 정확히 어떤 완전 제곱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t랑 s는 자연수다라고 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n 더하기 100이 s제곱, n이 t제곱.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둘이 빼버리고 싶죠. 그러면 100은 s제곱 빼기 t제곱 합차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s 빼기 t 곱하기 s 더하기 t. 자,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s와 t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100은 짝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s 더하기 t랑 s 빼기 t는 비유성이 같습니다. 즉 홀짝성이 같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s 더하기 t가 홀수면 s 빼기 t도 홀수여야 되고, s 더하기 t가 짝수면 s 빼기 t도 짝수여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짝수면 얘가 짝수여야 되고, 얘가 홀수면 얘가 홀수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곱해진 결과가 짝수다라는 거는 둘 다 홀수인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둘 다 짝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두 짝수를 곱해서 10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짝수가 되려면은 100이 가지고 있는 요 2 있죠? 2를 일단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를 하나씩 가지는데, 그러면은 5는 이제 5의 0제곱 가지고 5의 2제곱 가지거나 5의 1제곱 가지고 5의 1제곱 가지고 이런 건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s 빼기 t랑 s 더하기 t가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t가 0이 돼서 이제 n이 0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사실상 가능한 건 뭐밖에 안 됩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s 빼기 t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더하기 t는 2 곱하기 25에서 5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럼 2s가 52니까 s는 26이고요. t는 2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수 n 구하는 건 너무 쉽죠. t 제곱 구하면 되겠죠. 제곱은 24의 제곱이라서 24 제곱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576입니다. 자, 다음 조합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7자리 이하의 음이 아닌 삼진법 수 중에서 1과 2는 각각 연속해서 2개 이상 오지 않는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7자리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7자리 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앞자리에 뭐 0이 들어가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자, 제가 이거를 지금 정화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제가 AN이라고 할게요. 즉 1, 1, 2, 2 이렇게 1이 이제 2개 이상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삼진법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 1과 2, 2는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개수를 AN이라고 부를게요. 자, N 자릿수로 해야 되네. N 자리에 삼진법의 개수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점화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면은 an-1, an-2, 즉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령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세 자리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앞자리에 뭐 7자리든 뭐 8자리든 뭐 n자리든 했을 때 제일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2 이렇게 세 개죠, 그렇죠? 0은 아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0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0은 연속해도 상관이 없죠. 1과 2만 연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0이 들어갔을 때는 0이 돼도 되고요, 다음 수가. 그 다음에 1이 돼도 되고요, 2가 돼도 되겠죠. 근데 1이 만약에 제일 앞에 왔다. 그럼 다음 수는 1은 못 옵니다. 즉 0과 2만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가 왔다. 그러면은 2는 다시 못 오겠죠. 즉 0과 1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도 0이 왔다 라고 하면은 얘도 다시 0, 1, 2 이렇게 세 가지, 즉 마지막 세 번째 자리가 0, 1,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0이 오면요 얘는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1, 2, 1, 2, 1, 2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0이 왔다 라고 하면은 0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자, n자리의 삼진법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그러면은 첫 자리에 0이 오는 경우,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즉 0이 오는 경우를 더하고 1이 오는 경우를 더하고 2가 오는 경우를 더하면 되는데요. 지금 가만 보면 0이 오는 경우에 그 다음에도 0이 오면요, 그 다음에는 0, 1이 오는 것도 상관이 없게 되죠. 그런데 0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1이 왔다 그럼 0과 2만 와야 돼요. 2가 왔다 0과 1만 와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0이 왔을 때 그 다음에도 0이 오는 경우를 만약에 허용치 않는다 라고 하면은 1 또는 2만 와야 되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0 다음에 0이 오는 경우랑 0이 안 오는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0 다음에 0이 오는 경우면요, 즉 0 다음에 0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0이 이렇게 세 가지 올 수가 있죠. 그럼 그 뒤에는 사실 n-2개의 경우의 수를 보여주면 됩니다. 즉 an-2개의 경우의 수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0 다음에 0이 오는 경우, 이해되셨나요? 0 다음에 0이 왔으면은 이제 n자리 중에서 한 자리, 두 자리 빼먹었으니까 남은 n-2개는 그냥 알아서 채워주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0이라고 해도 여기 0, 1, 2 뭐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0 다음에 0이 안 오는 경우는요, 0 다음에 0이 안 오려고 하면은 사실 1 다음에 1이 안 오는 경우나 2 다음에 2가 안 오는 경우는 사실은 똑같은 거죠. 즉 0 다음에 0이 안 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연속해서 두 개가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0 다음에 1 또는 2가 와야 되고 1 다음에 0 또는 2가 와야 되고 2 다음에 0 또는 1이 와야 되겠죠. 즉 요 경우는 둘 중에서 뭐가 나올지 선택을 하고 나머지 n-1자리를 채워주는
이런 경우일수록 우리가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7을 구하면 되겠죠. 자 A1 즉 만약에 이제 한 자리 경우일수 구하는 거는 이제 0호분의 1호분의 2호분의 1 세 개니까요. 자 그 다음에 A2는요 이제 두 자리에서 원래 3 곱하기 4니까 9자리수죠. 근데 1, 1, 2 제외하면 되니까 7개 경우수가 됩니다. 자, 그럼 A1은 3, A2는 7이니까 이제 나머지 A3는 이제 보여주면 되겠죠. A3는 여기다가 3 넣고 7 넣으면은 7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보여보면 A4는 41, 그 다음에 A5는 99, 그 다음에 A6는 239고요. 그 다음에 A7은 577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수는 577개.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문장적 문제라서 칠판에 쓰기 너무 곤란해가지고 그냥 제가 읽어주도록 할게요. 제 좋은 목소리로. 자 6명의 친구에게 보내는 서로 다른 6장의 편지를 쓰고 6개의 봉투에 각 친구의 주소를 썼는데 시험 공부 때문에 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다. 시험이 끝난 며칠 후에 편지를 붙여야 한다는 기억이 난 이 학생은 6장의 편지를 6개의 봉투에 황급히 집어넣었다. 각 편지를 모두 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집어넣었을 확률. 요거 뭡니까? 이거 교란수열이죠. 여러분들 교란수열 하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5명이서 식당을 갔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산 꽂이에다가 이제 각자 자기 우산 꽂아놓고 이제 식당에서 밥 맛있게 먹고 이제 나갈 때 자기 우산 말고 다른 우산을 모두 다 가져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교란순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즉 11번 문제는 지금 6명의 친구에게 6장의 편지를 써서 6개의 봉투에다가 붙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즉 6개의 편지를 6개의 봉투에 원래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편지를 각각의 다른 봉투에다가 이제 잘못해서 넣었다라는 거니까 6개에 대한 교란 수녀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근데 지금 확률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몇 개는 제자리에 잘 넣고 몇 개는 제자리에다가 못 넣은 이런 경우의 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실 그거는 이제 6개의 봉투를 이제 차례차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6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죠. 즉 분모는 6팩토리얼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우리가 6개에 대한 교란순위를 구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교란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구하죠.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사용해서 구하나 혹은 이제 점화식을 이용해서 구하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곱하기 k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이 너무 기억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화식으로는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죠. d n-1 더하기 d n-2. 이때 이제 D1은 이제 한 명이 한 개 말고 다른 가져가는 경우 수는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는 이제 두 명이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갈 경우 수는 한 개밖에 없죠. 서로 이제 X자로 엇갈려서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즉 초기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즉 이제 어떤 방식이든 이제 편한 방식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뭐 정화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면은 D3는 이제 2 곱하기 1이 되니까 2. 다음에 이제 D4는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D4는 이제 9가 되고요. D5는 44. 이제 D6는 265.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구하는 확률은요, P분의 Q는 이제 6팩토리얼은 720이잖아요. 720분의 265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약분 잘 해주시면은 144분의 6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소의 자연수 PQ는 이제 P는 144, 그 다음에 Q는 63 이렇게 나와서 P는 Q는 207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207이 아니에요. 잠깐만, 63이 아니라 53인데 미친 짓 했거든요. 53입니다. 이해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다음에 197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합 문제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세 개의 대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볼록 12각형이 있다.
요 말은 이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제 모든 대각선들이 이제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두 직선의 교차에서 만들어지는 교점이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교차할 일은 없다. 그 세 개 이상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요 십이각형에서 가능한 대각선을 모두 그었다고 할 때 이 볼록 십이각형 내부에 만들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구해야 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열로도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합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요거 지금 조합 가능하니까 제가 조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직선을 하나 그으면 이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그었다 라고 하면은 영역이 네 개로 나눠질 겁니다. 자, 요거 좀 체크해 볼게요. 자, 한 개를 나눴으면 두 개. 자, 두 개를 나눴을 때는 이제 네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직선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최대로 영역을 만들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네 개를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이렇게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은 이미의 n 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이제 어느 세 개의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역의 개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나라는 걸 살펴보면요. 직선의 개수랑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사실상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예를 들면 이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의 직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점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늘어나는가 살펴보면요. 원래 이제 한 개가 있을 때는 직선 하나가 이제 뚫고 들어가니까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플러스 1 된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1 된 거에서 이제 여기서 직선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는 직선 3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영역을 최대로 만들려면은 여기 있는 두 개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즉 교점의 개수는 이제 두 개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는. 자, 그래서 이제 3개가 생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 3개가 더 있죠. 직선 3개가 있는데 이제 영역의 개수를 최대로 만들려면은 이 직선 3개를 하나의 직선이 몽땅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더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더 추가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총 영역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의 개수는 이제 직선의 개수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직선은 플러스 1만큼 증가를 하고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처음에는 영역 한 개가 있었죠. 자, 처음에는 영역 한 개가 있는데요. 자, 이제 직선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처음 한 개의 영역, 즉 직선이 빵 개였던 영역에서 직선이 한 개가 추가가 되면은 영역이 하나 증가하죠. 영역이 하나 증가하는 거 확실하거든요. 즉 직선의 개수만큼 일단 증가를 할 것인데, 근데 이제 직선의 개수만큼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교점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을 생겼을 때 직선이 늘어나면은 이제 영역이 이제 2분할이 되면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직선이 교차한다라고 하면은 이 교차하는 점마다 이제 대응되는 영역이 하나씩 생기게 되죠. 즉 여기서 우리가 뭘 추가할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교차점의 개수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영역의 개수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영역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랑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의 개수, 교차점의 개수, 그리고 이제 원래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12각형에서 가능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이제 영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개수는 사실상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보여주면 되죠. 요거는 쉽죠. 2분의 n-3을 보여주면 되죠. 2분의 12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교차점의 개수, 그럼 볼록 12각형의 교차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교차점의 개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교차점이 생기려면은 이제 두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직선이 있어야 교차를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직선이 되는 두 점 선택하는
선택하고 지수에 있는 두 점을 선택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반드시 교점이 생기게 되죠. 만약에 이런 두 지수를 선택했다. 이러면 이제 어차피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점 4개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점 4개가 사실상 사각형 하나를 만들게 되겠죠. 즉 볼록 사각형 하나를 만들게 될 건데 이 볼록 사각형에는 대각선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가 반드시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12각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내부의 볼록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볼록 사각형의 개수는 12개의 점 중에서 점 4개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즉 얘는 12개의 점들 중에서 점 4개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해주시면 1 더하기 이제 요거는 계산해주시면 대각선은 54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들의 교점의 개수는 495.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이제 정답은 590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회차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이제 그 전에 짧은 공지를 하나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 매기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답만 뺏겨서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풀이까지 꼼꼼하게 적으세요. 제가 채점 다 할 거니까. 알겠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수가 많아도 제가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야매로 풀지 마시고 전부 다 풀이를 정성껏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빵점이에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